네, 연력학 첫 번째 시간이고요. 화공 연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단위. 단위가 많이 나오는데요. 단위는 혼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이니까 혼자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력학은 양이 많고요. 일단 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복습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외워야 되는 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그날 복습해 주시고 매주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오면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등 이런 걸 배울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주례 실험이 나오죠. 주례 실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간략히 설명만 하자면 단위 질량의 유체를 매우 온도 올리기 위해서는 고정된 양의 일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 있고, 또 열을 받아서 올라가는 온도는 이 물질이 차가운 물체와 접촉하면은 또다시 원래 온도로 돌아올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일과 열의 양적 관계를 밝혀냈다. 그 일과 열은 에너지 형태이고 같은 개념이다. 같은 단위 줄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 열, 이거를 어떤 물체 주게 되면 이 물질의 온도는 올라가게 될 거죠. 그래서 일, 열, 에너지가 같은 개념이다 해서 실제로 단위도 줄로 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넘어가고, 그 다음은 내부 에너지가 나오죠. 물질의 내부 분자의 에너지라고 설명을 하는데 원자 분자의 이동, 진동, 회전 등 이 키네틱 에너지를 의미하고, 매크로스코픽한 좀 거시적인 위치와 속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생각해 보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돼서 이 1과 열 에너지를 물체에 주게 되면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는 걸 U로 적고요. 보통 우리는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집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절대값, 이 내부 에너지가 무슨 값이냐, 이거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인 델타 U에 집중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은 First Law of Thermodynamics에서 연력학 제1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립계의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 그래서 고립계의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다라고 해서 에너지가 많은 형태로 존재하는데 한 형태에서 사라지면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외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0으로 나타난다라는 것도 있어서 E를 에너지의 조림으로 쓸게요. 그래서 E 오브 시스템의 변화량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에너지의 변화량과 서라운딩의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0이 되겠죠. 한쪽이 플러스 되면 한쪽은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력학에서 일과 열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일과 열은 개와 외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되는 느낌이 아니라요. 근데 이제 포텐셜, 키네틱, 내부 에너지는 시스템의 에너지와 연관되며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한 시스템에 내부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내부 에너지를 0이라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열과 1이 들어오게 된다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거예요. 델타 U 아니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열과 2를 가해주면 시스템 내에 저장이 돼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QW, 이 일과 열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닫힌 게 열린 게 고립계죠. 근데 우리는 클로즈 시스템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닫힌 게죠. 나머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닫힌 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물질의 흐름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에너지의 흐름만 허용된다. 그래서 에너지는 되는데 물질은 출입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부 에너지라는 걸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내부 에너지의 T, 이건 토탈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가해준 열의 양과 가해준 일의 양의 합이다. 그래서 이걸 미소 변화량으로 나타낸다면 가 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부호를 주의해야 돼요. 부호. 이게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한 개가 있다면 외부에서 열과 일이 가해졌어요. 개가 열과 일을 받은 거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 개가 열과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를 부호를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할 내용들은 거의 다 아니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익스텐시브와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나와요. 익스텐시브가 무엇이냐? 양과 관련이 있다. 인텐시브는 무엇이냐? 양과 관련이 없는 성질입니다. 인텐시브 프로퍼티, 익스텐시브 프로퍼티 이렇게 되는데,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에 무엇이 있냐? 양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부피가 있겠죠. 양이 늘어나면 부피가 늘어난다. 내부 에너지도 여기에 속합니다. 인텐시브 프로퍼티는 양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 같은 거는 양이 늘어나도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를 우리가 다룰 때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값이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를 인텐시브로 바꿔주는, 그렇게 해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어떤 부피나 내부 에너지가 있다면 이를 몰수나 질량으로 나눈다면 뭐 단위 몰당 부피, 단위 질량당 부피, 단위 몰당 내부 에너지,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몰로 나눠준 거는 몰라 볼륨, 몰라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고, 질량으로 나눠준 값을 스페시픽 볼륨, 스페시픽 인터널 에너지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쓴 식을 다시 갖고 와 본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몰수나 질량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미소 변화량으로 적성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할 때 저희는 이런 기호를 굳이 앞에 있는 n을 안 쓰더라도 인텐시브 프로퍼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성하는 걸요. 그러니까 위에서 작성한 이렇게 작성을 하더라도 앞으로 나올 식들은 다 인텐시브 프로퍼티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온 내용이 평형입니다. 평형. 이퀄리브리엄이죠. 이 평형이란 무엇이냐? 변화를 일으키려는 경향, 드라이빙 포스라 하죠. 이게 둘 다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있는데 어떤 물체에 대해 어떤 시스템에서 이쪽으로 가려는 추진력이 있는데 만약에 저항이 있어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있어서 평형인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로는 평형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 안에 드라이빙 포스와 레지스턴스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평형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뭐 이거에 관련된 자세한 문제는 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념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적 성질과 상태가 나오죠. 연력학적 성질은 뭐 온도, 압력, 부피, 밀도 등 이런 걸로 연력학적 성질이 있는데 이걸로 결정되는 한 스테이트, 상태를 연력학적 스테이트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thermodynamic property, 여기 있는 것은 thermodynamic stat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스테이트 펑션과 패스 펑션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펑션이랑 상태와 관련된 함수고 패스 펑션이랑 경로와 관련된 함수입니다. 그래서 상태는 경로와 무관하지만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속하고요. 패스 펑션은 처음과 끝 뭐 상관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느냐,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Q와 W가 여기에 속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자면요. 만약 여기 하고 여기 있어요. 내부 에너지죠. 만약에 1의 상태와 2의 상태가 있다면 1의 상태와 2의 상태로 가는데 내부 에너지는 이만큼이 변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면 그래도 내부 에너지는 이만큼만 변하는 거예요. 스테이트 펑션은 처음과 끝만 중요하다는 거죠. 패스 펑션 1번, 2번, 3번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걸 패스 펑션이라 합니다. 1번, 2번, 3번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다 다릅니다. 이거를 QW가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펑션, 상태 함수는 델타를 쓸 수 있어요. 근데 패스 펑션은 델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델타라는 거는 파이널 마이너스 이니셜이기 때문에 나중 빼기 처음이기 때문에 이 두 상태에 죄송합니다. 두 상태에서 나중의 값에서 처음의 값을 뺀 이만큼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는 스테이트 펑션에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또 신기한 건 내부 에너지는 스테이트 펑션인데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Q와 W의 합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펑션이지만 이 스테이트 펑션이 이 패스 펑션 두 개의 합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 에너지 스테이트 펑션에는 뭐 P, V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학 이제 그래프에서 PV 그래프를 알고 있을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간단한 거죠. PV.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 치면은 P 한번 봅시다. 1번, 2번이에요. 1번에서 2번 상태로 변하는데 P는 딱 이만큼 변합니다. 스테이트 펑션이죠. 델타 P. V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로 델타 V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리학에서 밑에 면적이 2를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W죠. 이 W는 얘가 이렇게 가면은 이런 면적이겠지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바뀐다면 그 면적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면적이 이만큼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뀐다. 그러니까 얘는 패스 펑션인 겁니다. 여기까지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